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공부입니다. 나이 90이 넘도록 살면서 터득한 조그만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안동인이 모였습니다만 안동이 특별하다는 것을 먼저 한번 강조해보려고 합니다. 안동의 서원수가 51개입니다. 그래 정식 서원이 37개고 사후까지 합해서 51개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있는 시군 중에서 서원이 하나나 둘밖에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 51개는 굉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안동에 불체민 종가수가 40개 있습니다. 아마 경상북도 전체를 해서 한 100개 정도 있을 줄 아는데요. 그 중에 40종가가 지금 안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의 대과급제수는 2조 500년 동안 안동이 243, 예안이 67, 이것이 대역과 급제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안동 다음에 많이 한 곳이야 100몇 군데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대역과 급제하는 사람 수가 안동에 많습니다. 그리고 안동의 독립유공자 수가 348명입니다. 그러니까 안동 다음으로 많다 그래야 100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동이 굉장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안동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 이거죠. 사명감을 갖고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안동이 앞장설 수밖에 없고 안동이 앞장서야 됩니다. 능력. 그래서 안동이 일어서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해서 될 것이냐. 그러면은 안동이 일어서서 잘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안동 사람들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엄청나게 좋은 나라 만든다 하는 일은 그것은 굉장한 일이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조그마한 일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 사람이 길을 물으면 마음 먹고 친절히 안내하고, 특히 택시기사는 손님을 기분 좋게 모시고, 그 다음 외지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오면 안 사더라도 친절하게 응대하고, 쓰레기 버리지 않고 화장실 깨끗이 쓰고요, 사람 대할 때 웃는 얼굴로 반갑게 대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 힘을 모으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을 좋게 생각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안동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안동은 굉장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안동을 가보고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안동 가니까 굉장하다고. 그 이중에 어려워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어려워서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요. 자, 요번에 생각을 돌려서 한국 전체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1인당 평균소득이 67불이었습니다. 세계 최빈국입니다. 전쟁 바로 끝난 나라. 세계 최빈국. 아프리카 저 가난한 나라, 그거하고 비슷한 세계 최빈국인데 1922년에 그룹, 3050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30-50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개인 나 차에 다 본 것 같아. 다 끝난 것 같아.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아저씨 오늘 반년 정도 받았네.
읽어볼까요? 읽어봐야 좋아요. 쉽게 항목을 종합 분석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필요한 거 다. 군사의 전문 연구교육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걸 미국 1등이고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영국, 일본, 독일계가 그 다음에 밀가가 올라갔습니다. 영국은 잠수함도 있고 해수관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영국보다도 군사력이 더 나왔대요. 정말 IMD 스위스에 있는 권위의 기관입니다. 스위스 IMD는 36년간 국가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공사 2040년에 뭐라고 했느냐면 미국 1등이고 한국 2등이에요. 이게 시시한 기관이 아닙니다. 본인의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고 그 다음에 영국이고 일본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더 놀라운 것은요, IMF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군사력하고 경제력은 하드 파워죠, 하드 파워. 근데 하드 파워만 한국이 강한 게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한국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IMF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이 소프트 파워가 세계 제일이래요. 여러분 그래프 보세요. 1등하고 2등하고 1등이 월등히 높습니다. 한국이 소프트 파워가 월등 크다 이거예요. 넘어가요.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6개 부분에 걸쳐가지고 29개 세부적으로 숫자를 택해서 계산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디지털의 능력,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세계화, 그 다음에 행정의 효율, 부패 이런 등등 해가지고 29개의 항목을 제가 논문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긴 논문인데. 그런데 한국이 소프트 파워에서 단연코 세계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하드 파워에서 세계 1위고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 1등이 됐던 겁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5030 그룹에서는 미국이 초특강, 초강국이고 그 다음에 차강국이 한국이고 차차강국이 독일 영국이고 차차차강국이 일본 불란서 밑에입니다. 한국 위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모랄파워예요. 모랄파워. 도덕적 수준으로 한국이 세계 1등을 내면 한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이 될 뿐 아니고 존경받는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힘만 세는 게 아니라. 그게 모랄파워입니다. 근데 한국이 뭐 어때요? 저출산 세계 1등, 그 다음에 자살률 OECD 1등, 1인당 고발수가 한국이 일본하고 비교하면 7배. 형편없어요. 형편없습니다. 한국은 저질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기수 있을 때 대학 입시 그 기계를 채점할 때 보니까 졸업생이 60만 명이었어요. 1년에 졸업생이, 고등학교 졸업생. 지금 20만 명. 그러니까 한국이 급격하고 급격하게 자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이 지금. 넘어가요. 보세요. 행복지수 UN이 캐나다 발표하는데 한국이 52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도 않아요. 아이가 안 낳고요. 자살하고 도덕 수준도 낮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만들어요. 그런데 하드 파워로 강국된다는 건 어려워요. 근데 모랄 파워로 강국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을 꽂히면 돼요.
마음하고 지금 넘어가봐요. 경제적, 문화적으로 선진국 만드는 것은 보다 행복한 마음을 갖는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것은 1000배 더 쉬워요. 1000배 더 쉬워요. 마음 먹으면 돼요. 넘어가요.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모랄파워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 개개인을 두고 보면은 우선 훌륭한 사람이 된다, 좋은 사람이 된다, 뭐 등등 하는데 우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면은 마음이 넉넉해져서 도덕적인 사람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는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산다면 이걸 위해서 산다, 저걸 위해서 산다 말씀하지만 따지고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넘어가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고요. 넘어가요. 불교에서도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하는 거거든요. 해탈하는 것은 고생을 털어버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공자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인이 되는 걸 그랬습니다. 성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과 세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하는 성인입니다. 넘어가요. 기독교에서도 궁극적인 목표가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넘어가요. 자, 그런데 어느 누구도 길게 가서 들어가놓고 지나가는 사람 다 붙들고 물어도 행복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뭐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행복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면 행복할 수라는 생각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 막대기 보세요. 왜 짧고 아래는 뒤에 길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위하고 아래가 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래다니면서 저래다니면서 사람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꼭 같은 걸 길다고 보고 짧다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감별인가요? 여기 지금 빨간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크고 왼쪽은 작아 보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옆에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이 변해버려요.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라는 게 착각이 많다 이거예요. 자, 지금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졸업해서 취직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다, 돈 많이 벌는다, 높은 집에 오른다, 유명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이 현재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따지면은 이렇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다. 높은 집에 오르면 행복해질 것이다. 유명한 사람이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어요. 가치관. A를 택할 거냐 B를 택할 거냐 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이 택하는 기준은 어느 쪽이 더 당장의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잘못된 거죠. 왜 아예 안 나요? 아예 안 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당장 손해할 거다고 쑥 나갑니다. 아이 나면 돈 들죠. 그래서 아예 안 나는 겁니다. 왜 결혼 안 합니까? 당장 눈앞에 이익을 계산해서 합니다.
결혼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손해라는 점도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한다, 돈 많이 벌인다, 높은 일을 해야 유명한 사람 된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일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다 틀립니다. 그러다 말이에요. 늙은이들은 건강해야 하겠다, 돈이 있어야 한다, 도달 자손이 있어야 행복하다, 심심찮은 시간을 오늘 보낼 줄 알아야 된다, 친구 단체 모임, 시인이 배움 뭐 이런 거 하기 좋다. 이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 넘어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심리학자는 이제 왜 밥 먹고 삽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 상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심리학자는 뭐 먹고 살아요? 그 심리학자가 먹고 가는 이유가 우리 상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심리학자. 그런데 유명한 심리학자들 몇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탈 샤하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 300년 역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 행복론이라는 강의였는데 1200명이 강의를 수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SPIRI 스파이어를 해야 행복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SPIRE는 S는 spiritual이고 P는 physical이고 I는 intellectual이고 R은 relational, E는 emotional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spiritual,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physical,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intellectual, 지적으로 emotional, 감정적으로 다 원만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그리고 relational, 사람들하고 사이에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5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넘어가요. 이 사람은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심리학자 중에서 행복을 정식으로 학문으로 도입한 그 대학자입니다. 긍정심리학이라고 창시한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흠을 해야 된다. PRMA를 해야 된다. 그 PRMA라는 게 뭐냐면 P는 positive emotion, E는 engagement, R는 relationship, E는 meaning in the purpose, A는 accomplishment.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무슨 일에 열중해야 되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세상을 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뭔가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지금 내가 두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행복에 관한 책이 많아요. 다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5가지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6가지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20가지 해야 된다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행복론에 대한 참 많이 다 봤었죠. 그 보면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돼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인간의 가장 관심 있는 일이고 행복에 대한 수많은 글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손주먹을 딱 펴면서 요러면 행복해진다 하는 해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 열쇠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하고 품 있는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는 행복하고 품 있는 나라가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책, 수많은 가르침, 수많은 강의가 있지만 인류에서 5천년이가 모두 달아들여서는 황금 열쇠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 황금 열쇠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쉽고 재미있고 발 먹고 가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황금 열쇠를 선물하려고 다음에 자, 황금 열쇠가 있습니다. 넘어가요. 행복하다 말하고 잊고 있는 행복을 찾아라. 이게 황금 열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나에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나에게 있죠. 예를 들면 나이 90이 넘어서 2다리를 걷는다는 건 좋은 점이죠. 그 다음에 아직도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다는 건 좋은 점이죠. 그 나쁜 점은 뭡니까? 머리가 백발이죠. 그 다음에 옛날처럼 골프 치도 공이 안 나가죠. 나쁜 점도 많아요. 그런데 내 얘기는 사람들은 나쁜 점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좋은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행복해야 될 이유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이유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계시지만 행복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죠. 우선 박장군 보면 건강하죠, 잘생겼죠, 그 다음에 회장 됐죠. 근데 정말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내가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 두 발로 설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양치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멀쩡해요. 그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옛날 갖다 보세요. 내가 90 늙으면 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이만큼 이런 거 행복하는데요. 근데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간단해요. 우리가 행복한 것이 무수히 많은데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황금 열쇠는 밤낮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하다 그러면서 행복의 이유를 찾아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럽니다. 입으로 행복하다 그런다고 행복해지나? 행복이라면 느낌으로 행복이 와야 되는 거지. 입으로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해지나? 심리학자들 중에서 그런 논문 쓴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행복하다 그래도 그거는 별로 행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논문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행복하다 그러고요. 행복한 표정을 짓고요. 행복하다고 동작을 하고요. 행복해져요.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실험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무슨 행복하다고 5번 외쳐놓고요. 이유 찾아보세요. 2다리가 건강하니까 행복하고, 눈이 보이니까 행복하고, 옆에 마음을 해서니까 행복하고. 5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앞에 가서 그 행복을 생각해서 웃어보세요. 미소 지어봐요. 그리고 한번 나아가가지고는 예를 들어 행복할 때 하는 동작이 있잖아요. 무슨 축구 선수 축구 골 넣으니까 막 이러래요. 그 다음에 골프 선수 골프 홀 넣으니까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느끼는 동작 있잖아요. 그거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뭐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도 행복하다는 마음이 외쳤어요. 요새 가끔 있으면 행복의 기호를 믿었어요. 행복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피 속에 세로토닌, 그 다음에 이런 그 호르몬이 피 속에 분비가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엔도르핀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 몸이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다고 말하고 웃고
그 다음에 행복한 행복을 취하고 하면 보면 나와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으면서 그렇게 하래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행복한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이유가 평소에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말하고 있고 행복을 찾아라. 이게 골든 길입니다. 넘어가요. 잊고 있는 장 행복을 찾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희가 있느라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을 두드러 물어보면 당신 언제 행복합니까? 그럼 답은 희가 있느라 지금 당장 이 자리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항상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건 얼마나 있습니다. 자기 몸에 다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두 다리가 성하고 두 눈이 보이고 두 귀가 성하고 행복한 거죠. 자기가 가는 물건이면서 여러분들이 자가용차 다 갖고 있고 핸드폰 다 갖고 있습니다. 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고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가용이 갖고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행복하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에서 우리가 무심결 지내고 보는데 푸른 하늘 흰 눈이 떠 있다. 우리 무심결 지내고 있어요. 그 마음을 받지 못하고 그 쳐다보고 행복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화분에 꽃 하나씩은 다 심어놨습니다. 그냥 무심상하게 지내치지 말고 그 좀 서서만 꼭 보세요. 너 어떻게 이쁘냐 참 행복하다고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무심코 있는 거 자기 마누라나 자기 아들이나 자기 친구나 그냥 덤덤하게 지내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는 1932년생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 따구마다 가면 사기가 났어요. 따구마다 가면 사기가 났어요. 기미가요 불기실에서 헌님만 벌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나서 살고 있다. 이국에 안 살고.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행복하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자기 지난 경험 중에서 좋은 경험이고 쓴 경험인데 사람은 되게 좋은 경험을 잊어버리고 화나고 분하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좋은 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나 우리 문회장이나 우리의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나도 뭐 나쁜 것도 있고 쓰라린 것도 있고 뭐 있고 문제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좋은 걸 생각하느냐 나쁜 걸 생각하느냐 좋은 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분별시켜 넘어가요. 자 지금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수긍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좋은 것을 무심하고 지냈으니까 이제부터 행복하다 그래보자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면 연락 안 하세요. 한 사람을 지내버리면 내 한 얘기 다 잊어버리고 실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할 습관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린 행복을 찾아라라고 이 얘기만 하면은 그 의미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강조하고 하는 것은 습관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습관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경공부를 하는 겁니다. 경공부가 복잡한 개념이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경공부에 가장 간단한 것은 명상입니다. 명상. 그러니까 허리를 딱 세우고 손을 무릎에 놓고 눈을 감으세요. 지금 나같이 하세요. 나같이 바로 허리를 바로 세우고 손을 무릎에 놓고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일체 잡념을 버립니다. 머릿속에 왔다 갔다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생각을 다 버려요. 근데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걸 버리기 위한 방법은 자기 숨소리에다가 신경을 집중합니다. 자기 숨소리에 집중. 이런저런 딴 생각이 나오더라도 숨소리에다가 신경을 집중. 자, 들이쉬세요. 숨을 내쉬세요.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일체 잡념을 버리고 숨소리에만 신경을 집중하세요. 이게 명상입니다. 자, 눈 뜨세요. 넘어가요. 허리를 바로 세우고 앉아 두 손을 무릎에 놓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쉴 때는 아랫배를 내쉬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이 호흡 명상입니다. 일체 잡념을 버리고 자기 숨소리에 신경을 집중하는 게 호흡 명상입니다. 그런데 행복명상이라는 것은 일체 잡념을 버리고 행복하다 반복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행복하다는 것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만들면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하는 게 명상이 제일 좋은 겁니다. 자,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명상하겠습니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손을 무릎에 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하세요. 행복하다 들이쉬고, 행복하다 내쉬고, 행복하다 들이쉬고, 행복하다 내쉬고,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자, 서로 눈 뜨고, 그 다음 넘어가요. 그런데 아까는 이제 제가 행복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만 지금은 명상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정말 쉬운 거잖아요. 눈 감고 이제 숨 들이쉬고 내쉬고 그게 명상인데요. 그런데 이 명상이 우리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미치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서양 사람들은 인도 사람이나 불교 성도들이 눈 감고 앉아 있는 것을 저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3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엄청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요. 지금 아주 대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명상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에게 좋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서양 사람들이 명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과학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명상이 어떤 효과를 끼치느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fMRI, 뇌사진을 찍어보고, EEG,
머리에다가 잔뜩 전극을 붙여가지고 뇌파 검사하고 피 뽑아서 호르몬 검사하고 자율신경 활성화 전자 요새는 유전자 검사까지 해요. DNA의 비지노 유전자를 검사합니다. 유전자를 검사해요. 그 다음에 면역력 검사하고 그 다음에 뭐 혈압, 혈당 이런 거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로 많은 과학적인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인 논문. 그 뭐야? 뭐가 있는 거야? 그 뭐야? 과학적인 결과를 쓰는 애가 돈으로 빼놓고 하나. 그래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요. 명상을 하면 내 조직이 변해요. 어떻게 눈감만 얘기 내 조직을 변하게 하는지는 몰라요. 내 조직이 변해요. 내 조직. 그리고 유전자가 변해요. 유전자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에피제네틱스라고 유전자의 수익들이 변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고 육체가 긴장이 풀린다는 것은 우리 간단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정신이나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봤더니 명상을 오래 하면 수면도 연장된다. 이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과학으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개만 적어봤습니다. 마음속에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근심, 걱정, 불안, 분노, 후회, 질투, 욕심, 미움 등을 잠재울 수 있고 육체적인 통증을 덜 느끼게 되고 참을 수 있고 정신이 안정되면 육체도 안정되게 변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자기심이 생기고 명상을 한다는 하는 어떻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이 개선돼요. 그렇게 해서 하버드, 옥스포드 등 대학, 그 다음에 구글, 애플, 인텔, 포드, 나이키 등 기업 등이 명상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하세요. 명상하십시오. 나는 열심히 명상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건강을 물으면 내 건강을 어떻게 90일에서 건강하는가 한마디로 대답하라 그러면 명상 때문에 대답은 안 되잖아. 명상이 내인내 주는 효과는 이것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머릿속에 잡념이 안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영향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에는 다리에 쥐가 나면 밤에 잠을 못하고 일어서 한전을 부잡했어요. 근데 지금 명상하고 난 다음에 다리에 쥐가 나면 내 몸을 높은 데서 제3자적으로 내려두고 지금 쥐가 나는구나. 그래 네가 얼마나 아픈지 보자. 훨씬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다음 내시경 했는데 90일 넘으면 오히려 안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뭐 병이 나왔던데 어차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죽게 돼 있는데 뭘 하느냐 이런 눈치입니다. 그러니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하기로 했어요. 하는데 수면 4시간 가거든요. 내가 수면 4시간 안 한다. 수면 안 하고 아이고 그 힘드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위내시경 하고 강내시경 되는데 구역장 하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초연해집니다. 내 몸을 내가 밑으로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경 할 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어디 속에 힘줄이 목에 걸렸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있는 습관에다 붙이세요. 여러분 매일 잠잘 가는 습관 있잖아요. 그럼 자기 전에 2분씩 하세요. 2분씩요. 그거 못하겠어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2분씩 한 잔만 하고 나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럼 뭐 3분을 그리고 4분을 그리고 5분을 하루에 한 번 하든 2번 하고 3번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조깅 아침에 길 걸어갈 때 일체작 생각하는 거예요. 일체작 생각하고 자기 부끄러움에만 진격을 지켜봅니다. 그건 명사예요. 밥 먹을 때요. 쓸데없는 생각하고 밥 먹으면 진격을 지켜보는데 그건 명사예요. 이렇게 해서 하루 24시간 명상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계에 넘어가면은 결국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명상은. 그렇기 때문에 분노 같은 걸 걱정하고 근심 같은 걸 걱정하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어요. 통증도 가볍게 되는 것이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서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되찾고 그러면서 행복하다 반복해가지고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면 그러면 내가 여유가 생겨서 남에게도 관대하고 사회에도 일하지하고 모든 좋은 조건이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가지 하자, 6가지 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면 행복하려면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는 것 하나 넣었습니다. 대인관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앉았다 섰다 그냥 오래 한다고 그래 보는 거.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행복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행복했던 거 내년에 가면 조금 수준을 높이고 그 다음 또 수준을 높이고 이걸 하나씩 할 수가 있어요. 그 수준을 높이는 첫째 요건이 사람하고 사이좋게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이좋게 되는 것이 행복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거는 공부하라 그래서 나갈게요.